두 번째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4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개념편 14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처음 들어본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고 제가 저번 시간에 준비학습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공약수는 말 그대로 공통인 약수예요. 일단은 두 개 이상인, 그러니까 두 개든 세 개든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공약수예요. 그리고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말. 그게 뭐냐면 조금 더 수학적인 말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사실은 공약수라고 하면 공통인 약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말보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란 말을 조금 더 집중합니다. 그게 더 현실적인 거거든요. 최대 공약수는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예요. 이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12와 30의 공약수를 구하라. 그러고 하면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 초등학교식으로 가겠습니다. 초등학교식입니다. 초등학교식을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둘의 곱하면 뭐죠? 최대 공약수 6입니다. 그러면 6의 약수, 이 6의 약수를 구하시면 돼요. 6의 약수가 공약수거든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시면 돼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요. 그걸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입니다. 1 곱하기 6,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4개를 구하시면 됩니다.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 20의 공약수는 일단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하세요. 5 곱하기 2는 10이죠. 10의 약수랑 같습니다.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그러니까 10의 약수, 20의 약수를 전부 다 구해서 공통된 거를 구해도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약수를 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네, 일단은 필수 문제 1번입니다. 필수 문제 1번은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풀어볼 거고요. 이거는 1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채점을 확인한다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최대 공약수가 10이에요. 그거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뭐냐면 그 공약수는요,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시면 돼요. 공약수는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뭐 곱하기 뭐? 1 곱하기 36,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안 되고 5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4개고요. 1 곱하기 54, 2 곱하기 27, 3 곱하기 3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18, 4로는 안 나눠 떨어지고 5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6으로 나눠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점점 좁혀가서 그 조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54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연습하면 여러분들도 바로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3이 3개이기가 하나.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표 그리는 거를 처리해도 돼요. 1이랑 2, 1이랑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해서 여기를 채우면 됩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고요. 초등학교식으로 가도 돼요. 전혀 틀린 방법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방금까지 했다면 넘어갈게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 초등학교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중학교식도 배워야죠. 그게 뭐냐면 소인수 분해를 통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약수를 구하는 거 초등학교식으로 가도 되는데 또 소인수 분해를 해서 표를 구하는 걸로 했잖아요. 이것도 표를 구하는 거, 이거는 진짜 유용합니다. 11을 소인수 분해하세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건데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 초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때는 제곱 이런 걸 안 썼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얘네들이 소인수잖아요. 소인수예요. 소인수 중에 겹치는 걸 쓰시면 돼요. 얘는 사실 2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이잖아요. 겹치는 건 2 하나밖에 없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 두 개랑 이 하나 중에서 당연히 2가 하나만 겹치겠죠. 얘는 2 두 개고 얘가 2 하나잖아요. 얘는 2 두 개고 2가 하나니까 2가 하나만 겹치겠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 두 개랑 한 개 중에서 작은 게 선택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겹치는 거는 하나만 쓰는 거거든요. 2만 겹치기 때문에 2를 쓰시는 거예요. 만약 얘가 세제곱이가 얘가 2의 제곱이었으면 얘가 2가 3개 있고 얘가 2에 2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겹치겠죠? 그럼 2의 세제곱이고 2의 제곱이었으면 2의 제곱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겹치기 때문이야. 3 이렇게 겹치죠? 그럼 3으로 나와요. 5는 안 겹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필수 문제 2번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미안해요. 만약에 소인수분을 했는데 이렇게고 만약에요 이렇게가 됐어요. 3개가 됐다라고 하면 이 3개 중에서 겹치는 건 가장 작은 수가 되겠고요. 이 3개 중에서 겹치는 건 가장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 3개 중에서 겹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셋 다 겹쳐야 돼요. 2개 겹치면 안 돼요. 하나 겹쳐도 안 됩니다. 셋 다 겹쳐야 돼요. 얘도 최대 공약수가 6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필수 문제 2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 순서를 맞춰야 돼요. 3은 3끼리 5는 5끼리 이렇게 다 맞춰야 됩니다. 세로로 전부 다 맞춰서 다시 쓴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처음에 좀 해주세요. 귀찮다고 그냥 이거 보고 하지 마시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세로로 이렇게 다시 배열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는 3개 겹치는 것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문제 2번을 푸시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5페이지에 거기 답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지금 영상 멈추시고 풀면 저는 채점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 이거 이제 제가 풀어드릴 건데 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이거 귀찮더라도 여러분들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세로로. 여기 왜 비워놨냐? 5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거,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거. 똑같죠? 안 겹치는 거 쓰지 마요. 이게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라. 이게 최대 공약수야. 딱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또 최대 공약수 갈까요?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고요.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고요. 3의 세제곱 곱하기 7입니다. 순서 맞춰줘야 돼요. 이 라인에 이렇게 다 맞춰서 써야 됩니다. 이 중에서 3개 겹치는 것 중에서 작은 거. 이건 안 겹치죠.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거. 그래서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세팅할게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한 다음에 3의 제곱은 여기겠네요. 세팅을 해줘요. 안 겹치죠.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거예요.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거예요. 안 겹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24랑 32 이렇게 한 다음에요. 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게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방금처럼 한 거는 틀린 건 아닌데 얘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라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줘야 돼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요. 32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2의 5제곱이 나올 겁니다. 2의 5제곱이 나올 겁니다. 겹치는 것 중에서요. 겹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2의 세제곱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낼게요. 60, 84, 108 전부 다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60은 2고 또 2로 2가 2개 있고요. 3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어요. 84, 2, 또 2, 2가 2개고요. 3이 하나에 7은 조금 뒤에 쓸게요. 이 5라인이기 때문에 108은요. 소인수 분해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3의 세제곱입니다. 2의 제곱, 3의 세제곱. 그러면 이 중에서
작은 건 2의 제곱이죠. 이 중에서 작은 건 3이에요. 얘는 안 겹치니까 버리고요. 이렇게 쓰시면 얘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서 쓰셔도 되고 이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180 갑니다. 216 갈 거예요. 얘는 그냥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180 소인수분해 가셔야죠. 자, 그러면 2가 2개고요. 3이 2개, 5가 하나예요. 216은 사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다 보면 6을 3번 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눈엔 안 보일 수도 있으니 그냥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3이 3개, 2가 3개예요. 그래서 얘가 합쳐져서 원래는 6이 3개가 되거든요. 이거는 많이 해보면 나오고요. 자, 일단 이거 순서를 맞춰주시고 자, 하겠습니다.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거예요.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거. 아까도 그렇게 했잖아요.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거,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거. 얘도 마찬가지고요.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5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5는 안 겹치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필수 문제 3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영상 멈추시고 지금 필수 문제 3번 두 문제를 풀어주시고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채점으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까지 했는데 서로서라는 게 뭐냐면 서로서는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를 우리는 서로서 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3이랑 7 초등학교식으로 설명할게요. 더 이상 뭐 나눌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3은 1 곱하기 3이고요. 7은 1 곱하기 7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겹치는 게 없어요.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최대 공약수가 1이야. 더 이상 안 나눠져요.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10이랑 8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은 아니라는 거야.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관계. 그거를 우리는 서로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필수 문제 4번 풀어보세요.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관계다. 그러면은 그게 서로서고 그 더 이상 하나라도 뭔가 나눠질 게 있다면 서로서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면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를 각각 구하세요.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서로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게 서로서라는 거죠. 봐봐,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잖아. 서로서예요. 나눠질 수 없죠? 서로서예요.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얘는 왜냐면 사실 초등학교식으로 설명하면 3으로 나눠져요. 최대 공약수가 3이죠? 그럼 얘는 서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도 3으로 나눠지잖아요. 3의 배수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게 있으면은 얘는 서로서가 아니고요. 최대 공약수가 없다는 건 사실 1이라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예요. 얘는 더 이상 나눠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서예요.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거예요. 얘는 2로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2가 될 거거든요. 어찌됐든 1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서는 절대로 이제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수. 소인수가 공통인 소인수, 그러니까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관계를 서로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최대 공약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빠르나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강의 내용의 대부분은요 전부 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공배수가 뭐냐? 당연히 두 개 이상의 자연수들의 공통인 배수예요. 근데 이거의 수학적인 말은 뭐냐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예요.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수예요. 그래서 이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초등학교식으로 갈게. 만약에 12와 30의 공배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 아까 공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최대 공약수 구하라 했지. 공배수 구하고 싶으면 최소 공배수 구해. 초등학교식으로 갈게. 이게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꽤 유용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빠르게 소인수 분해를 하지 않고 빠르게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는 게 최대 공약수였다면 이 니은자로 곱하는 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다 곱하면요
6, 2, 12, 10, 60입니다. 그러면 60의 배수 구하시면 돼요. 끝이 없겠죠? 60 곱하기 2, 60 곱하기 4, 60씩 더하면 돼요. 이렇게 있겠죠. 이게 공배수입니다. 60. 이해됐죠? 이게 공배수예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 그거의 배수 구하시면 된다.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6과 10의 공배수, 6과 10의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해요. 이렇게 곱하면요 30입니다. 30의 배수로 갔고요. 30, 60, 9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필수 문제 5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최소 공배수가 28이라면 28의 배수가 공배수입니다. 28로 나눠 떨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죠.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16페이지 보시면 필수 문제 5번이 있거든요. 거기를 풀어주셔서 이 교재 풀고 답을 옮겨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채점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해볼 건데 영상 멈추시고 해볼까요? 최소 공배수가 다음과 같을 때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죠. 20, 40, 60 세 개만 쓰래요. 35 곱하기 2 여기다 35씩 더하시면 돼요. 35 곱하기 3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다음과 같을 때 두 자연수의 공배수 중 100 이하의 수는 몇 개냐?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공배수니까 이거의 배수 중에서 100 이하인 수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직접 세도 돼요. 25의 배수 세도 돼요. 15, 30, 100이 되기 전까지만 세면 돼요. 이렇게. 그럼 몇 개냐면 1, 2, 3, 4, 5, 6, 6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25의 배수는 25, 50, 75, 100. 100 이하니까 100이 포함되겠죠. 4개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00개 이하면요. 1000 이하면요. 셀 거예요? 못 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15의 배수가 100 이하다. 그럼 100 나누기 15 하세요. 선생님 안 나눠 떨어지는데요. 안 나눠 떨어져요. 상관없어요. 나머지 버리시고 목만 쓰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하는 그 원리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정확한 원리를 배우고요. 초등학교 때 경시대점 해본 친구들은 이 방법을 제가 알려줬을 겁니다.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알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100개 이하의 이거다. 그럼 25의 배수는 25로 나눠요. 나눠 떨어지는데요? 그럼 그 몫을 쓰시면 돼요. 4개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는데 100 미만이라고 하면은 나누어 떨어지는데 100 미만이라 하잖아요. 애초에 100으로 하시면 안 돼요. 100 미만이면 99로 나눠야 됩니다. 100을 포함하면 안 돼요. 이해돼요? 100 미만이라고 하면은 100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 99로 나눠야 돼. 99로 나눠야 돼요. 100 미만이라고 하시면. 어쨌든 간에 그의 배수가 이거 미만이다. 그럼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1000개 미만이다. 1000이랑 25 나눠서 25의 배수 중 1000개 이하이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몫을 구하시면 끝이에요. 미만이다 그러면 하나 뺀 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언제까지 나오나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 원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하지 말고 제가 했던 말들 단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했던 말들 여기에 제가 필기 안 했더라도 단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제발 필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넘어갈 것들 전부 다 기억 안 날 겁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 노트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 강의를 듣고 아무리 지금 이 순간 완전 이해했다 하더라도 80%, 70%는 까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필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제발 활용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 구하라. 아까 12 소인수분해 하면 이거였고요. 30을 소인수분해 하면 이거였습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얘네들 중에서 겹치는 걸 했다면 얘는 겹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야 돼. 2가 2개 있죠. 겹치지 않은 거, 겹치는 건 하나만 쓰고요. 겹치지 않은 것까지 가져와야 돼. 2의 제곱이죠. 겹치지 않은 것까지 가져오려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 얘가 3개고 얘가 2개야. 2가 3개야. 2가 2개야. 겹치는 건 한 번만 쓰고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겹치지 않는 것까지 가져오려면 2의 세제곱이 되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둘 중에 큰 게 선택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둘 중에 큰 거, 똑같은 거는 뭐 똑같은 거고요. 겹치지 않는 것까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는요, 겹치지 않은 것까지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3, 2 곱하기 3 곱하기 5,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되어 있다면, 3개짜리가 되어 있다면 겹치지 않는 걸 가져오려면 큰 게 선택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 했다고요. 겹치는 건 한 번만 쓰고 겹치지 않는 것까지 가져온 게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초등학교 때 했다고. 근데 소인수 분해라고 안 하고 그냥 숫자를 쪼개서 했다는 것뿐이야, 그때는. 그래서 겹치지 않는 것까지 가져오려면 큰 게 선택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예요. 겹치지 않는 것까지 가져와야 돼요. 그 중에 큰 게 선택돼요. 이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필수 문제 6번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했던 원리를 소인수 분해를 처리하는 그것만, 제곱을 쓰고 세제곱이 쓰는 그것만 추가될 뿐이지,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이 겹치지 않는 것까지 가져와 곱해줘야지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교식으로 가면 이거야. 굳이 따져보면 이거란 말이지. 이렇게 니은자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겹치지 않는 것까지 들고 와야 된다니까. 필수 문제 6번 푸시고요. 지금 푸세요. 나중은 없어요. 1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해 주시면 제가 채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상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세로로 여러분들 제발 귀찮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겹치는 것 중에 큰 거, 겹치는 것 중에 중 거, 안 겹치는 것도 가져오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겹치는 것도 가져와야 돼. 안 겹치는 거 가져와야 돼. 근데 겹친다? 큰 거 가져와. 그게 안 겹치는 것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최소 공배수라니까요.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응용할 게 많거든요. 겹치지 않는 거. 만약에 살짝 겹치더라도 큰 거예요. 살짝 겹치더라도 큰 거예요. 살짝 겹치더라도 큰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문제 7번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요. 영상 멈추시고 지금 당장 푸실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답을 지금 당장 하세요. 나중은 없다 했습니다. 다 해주시고요. 소인수 분해를 다 처리해 주셔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전 이거 풀 거예요. 소인수 분해 할게요. 소인수 분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60이라는 거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70이라는 거 소인수 분해할래요? 하시면 돼. 하시면 돼요. 2가 총 3개고요. 2가 3개고 3이 2개예요. 겹치지 않는 것까지 가져오려면 큰 거 가져와야 돼요. 큰 거 가져야 되고 안 겹치는 것도 가져와야 됩니다. 자, 20, 36, 42 전부 다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2가 2개고 5가 하나예요. 36은요? 2가 2개고 3이 2개예요. 42는요? 2, 3, 7 하나씩이죠. 2, 3, 7인데 조금 세팅을 할게요. 순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겹친다면 그 중에 큰 거 가져오시고, 겹친다면 큰 거 가져오시고, 안 겹치는 거, 아예 안 겹치는 것도 다 가져오셔야 돼요. 이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렇게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돼요. 66 소인수 분해 하시고요. 99 소인수 분해 하고요. 얘는 소인수 분해가 돼 있네요. 좋습니다. 66 소인수 분해하면요. 2 하나, 3 하나, 11 하나. 99 소인수 분해하면요. 3이 2개일 거고요. 11이 하나 겁니다. 11을 조금 뒤에다 쓸게요. 5가 있기 때문에. 오, 좋아요. 하겠습니다. 살짝 겹치더라도 큰 거야. 겹치더라도 큰 거야. 안 겹치는 것도 가져오세요. 이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숫자가 너무 크면 직접 곱하지 마시고 저처럼 소인수 분해해서 그 곱으로 나타내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가 주어질 때 밑과 지수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을 때 먼저 손대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2번을 쓸 거예요. 왜냐면 한 칸에는 최대 공약수를 쓸 거고요. 한 칸에는 최소 공배수를 쓸 거예요. 이거의 최대 공약수가
2 2개, 3이 3개, 5가 하나고요. 최소 공배수가 2가 4개, 3이 5, 5가 2개예요. 근데 이 둘 중에 보면 최대 공약수는 작은 게 선택되고요. 최대 공약수는 작은 게 선택돼요. A랑 O 중에 작은 게 선택돼서 3이 됐다는 거는 A가 3이라는 거예요. 얘는 모르겠습니다. 얘가 더 작나 봐요. 얘가 3이어도 되고 4여도 돼요. 그럼 얘가 하나 나오니까 B는 여기 보고 구해야 돼요. 아까 A가 3이었죠? 이 중에서 큰 게 얘예요. 1이랑 B 중에 큰 게 얘기 때문에 B는 2가 되는 겁니다. B가 2가 되어서 얘가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2고 A가 3입니다. 제가 했던 말, 방금 했던 강의 이해하십니까? 얘를 쭉 깔아요. 쭉 깐 다음에 최대 공약수 쓰고 최소 공배수 쓴 다음에요. 추적하는 거야. 겹치는 것 중에 작은 게 3이 나왔기 때문에 A가 3이 되는 거고요. 겹치는 것 중에 큰 게 2가 나왔기 때문에 B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3이고 B는 2가 돼요. A는 3이고 B가 2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필수 문제 8번은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요. 그거 역시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풀고요. 저는 채점으로 확인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식으로 구해본다 할게요.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최대 공약수가 G라고 하면 뭐 여기가 A가 있고 B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와 12.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대 공약수가 8이거든요. 4거든요. 최대 공약수가 4예요. 그러면 32라는 건 4 곱하기 8이에요. 이 A라는 건요. G 곱하기 A예요. 맞죠? 이 A라는 건 얘 곱하기 얘예요. 얘 곱하기 얘가 된다고요. 이 B라는 거는요. 4 곱하기 3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얘가 돼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얘가 돼요. G 곱하기 B예요. 그리고요. 최소 공배수라고 할게요. 이거 최소 공배수는요. G 곱하기 A 곱하기 B겠죠. 맞죠? 왜냐면 이 세 개 곱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 이 세 개 곱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A 곱하기 B가 뭐냐면요. 이 두 개 곱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G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겠죠. A 하나 B 하나 이겁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랑 곱해볼게요. 최소 공배수는 G 곱하기 A 곱하기 B거든요. 그럼 얘도 G가 몇 개? 2개고요. A 곱하기 B. 서로 같네요. 뭐가 서로 같냐면 요 두 개 곱한 거랑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곱한 거랑 같아요. 요 두 개, 이 두 수를 곱한 거랑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곱한 게 같아요. 어떤 수 두 개 곱한 거랑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곱이랑 같아요. 두 자연수의 곱은 뭐랑 같냐면 최대 공약수,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곱이랑 똑같아요. 이걸 필기해 주세요.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곱이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자연수가 있어요. 12와 네모가 있다. 최대 공약수는 4고요. 최소 공배수는 36이래요. 36 되죠? 네. 36이래. 네, 맞아요. 그러면 두 수의 곱이 뭐냐면 12 곱하기 네모예요.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랑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럼 곱하기의 반대 뭐죠? 나누기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곱하기의 반대 나누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4 곱하기 36 한 다음에 나누기는 분모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우리 어떤 수에 나누기 했을 때 그 나누기는 분모로 들어간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약분해 주시면 이거고요. 그 수는 12가 되겠네요. 똑같겠네요. 12가 될 겁니다. 두 수의 곱은
이해됐죠? 맞나요? 예.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곱이랑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필수 문제 9번입니다. 제가 조금 문제가 오류가 있긴 합니다. 다 같은 수가 나올 수 없는데 그냥 계산은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때 같은 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요.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도 죄송해요. 두 자연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48과 n이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정확하게 해야죠. 16이고요. 최소 공배수가 19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곱한 거랑 같아요. 근데 곱하기의 반대 뭐라 했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했던 나누기예요. 이 원리는 나중에 정확히 배웁니다. 곱하기의 반대가 왜 나누기인지, 더하기의 반대가 왜 빼기인지는 1학년 1학기 때 배우긴 하거든요. 조금 뒤에서 배워요. 자, 그러면 n은 뭐냐면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제가 나누기는 분모로 들어간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약분을 하는 게 훨씬 더 계산적으로 이득입니다. 190이 나누기 368에 64예요. 그래서 이 n은 64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예시를 다시 들었습니다. 필수 문제 9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풀어주신 다음에요.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은 그걸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답 입력하면 저는 채점을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돼요. 어떤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12이고 최소 공배수가 96일 때 이 두 자연수의 곱을 구하라. 최대 공약수가 10이고 최소 공배수가 96일 때 그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곱이랑 똑같아요. 근데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요. 그럼 12는 뭐냐면 소인수 분해를 하라는 거야. 이 두 개 3하나. 최소 공배수인 96은 뭐냐면요. 248.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3입니다. 이거를 서로 고발해요. 이 두 개 3하나, 이 5개의 3하나. 그럼 2는 총 몇 개 있어? 7개 있겠죠. 2개랑 5개를 합치면 7개가 되잖아요. 3은 총 몇 개 있어? 2개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 7개의 3 2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2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2강은 이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부분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그 원리를 적용시킨 겁니다.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수학의 난이도는 올라가겠죠. 근데 수학이라는 게 내가 배우는 지식이 많을수록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무지성으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곱하기에 반대는 나누기, 더하기에 반대는 빼기, 빼기에 반대는 더하기, 그런 것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랑 오랫동안 함께 하실 거면 많은 원리들을 깨우치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수학의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필기 열심히 하시고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세 번째 강의 제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